금 ETF를 동시에 사고 팔기만 해도 수익이 난다고요?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.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금 ETF 차익 거래 이야기가 돌면서 직접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꽤 합리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실제로 관찰한 사례와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금 ETF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 전략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. 같은 금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? 며칠 전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ACKRX 금 현물이랑 KODX 금 액티브 ETF가 똑같이 금 추종인데 수익률이 왜 이렇게 달라? 확인해보니 진짜였습니다. 같은 시기 같은 금 시세를 추종한다고 해도 국내 금연물 기반 ETF와 국제 금 시세 기반 ETF 간에는 괴리율 김치 프리미엄이 꽤 크게 벌어져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금 거래소 기준 ACKRX 금 현물 ETF는 국제 금 대비 약 15%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금 김치 프리미엄이에요. 즉 같은 금인데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사고 해외에서는 싸게 사는 구조가 된 거죠. 이 차이를 이용하면 비싼 쪽을 팔고 싼 쪽을 사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생깁니다. 이걸 바로 금 ETF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. 금 ETF 차익 거래 원리 진짜로 돈이 될까? 금 ETF 차익 거래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.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국내 금 ETF에 ACKRX 금 현물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제 금 ETF에 KODX 금 액티브를 매수하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하면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바꿨는데도 동일 금액으로 더 많은 금을 보유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ACKRX 금 현물이 국제금 대비 15% 고평가되어 있다면 그 ETF를 팔고 KODX 금 액티브로 갈아타면 15% 더 많은 금, 온수 단위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죠. 이건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라 시장 괴리율에 기반한 구조적 차익이에요. 물론 매매 수수료 보통 0.20~5% 정도는 발생하지만 괴리율이 10% 이상이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.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때 벌어지는 일, 10월 중순 기준 금프리미엄.com GOLDKIMP 캄 데이터를 보면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 대비 1518% 비싸게 거래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. 이건 단순한 환율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.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 예 1450원 이상, 국내 금 현물 거래량이 적을 때,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로 KRX 금 시장으로 몰릴 때 국내 금값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국제금 가격이 그대로인데 한국 금값만 오르니까 같은 금인데 한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. 이걸 이용해서 국제금 ETF로 갈아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단위의 금을 확보하게 됩니다. 즉, 금 ETF 차익 거래로 구조적인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. 하지만 리스크는 없을까? 물론 그럼 다들 그렇게 하면 부자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를 이해하는 겁니다. 괴리율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. 김치 프리미엄은 환율, 금 수요, 시장 유동성에 따라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. 타이밍이 늦으면 차익이 줄어듭니다. 매매 세금과 보수 차익. KRX 금 현물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지만 KODX 금 액티브 같은 ETF는 양도세 15.4%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절세계좌 ISA, 연금저축 등에서 거래해야 실익이 큽니다. 환율 리스크. 국제금 기반 ETF는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. 즉 차익 거래는 단기 트레이딩이지만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. 내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저는 지난 9월 말 김치 프리미엄이 약 12%였던 시점에 실험적으로 거래를 해봤어요. 당시 KRX 금 현물 ETF를 일부 매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KODX 금 액티브 ETF를 매수했습니다. 결과는요? 3주 후 김치 프리미엄이 7%로 줄어들면서 환율 영향 제외 수익률 약 4.8%를 기록했어요. 단순히 ETF를 갈아탔을 뿐인데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차익이 생긴 거죠. 물론 이건 일시적인 사례이고 매번 이런 구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괴리율이 10% 이상 벌어질 때만 진입이라는 룰을 지키면 손익비가 꽤 안정적으로 나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.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무조건 장기 보유.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.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지만 국내 거래 구조상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. 즉, 금 자체를 장기 보유하더라도 ETF 간 괴리율을 이용하면 단순 보유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, 금 ETF 차익 거래는 복잡한 전문가 영역 아니냐? 사실 아닙니다. 요즘은 금프리미엄.com 같은 사이트에서 괴리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증권사 앱에서도 ETF 비교가 바로 가능해요. 매매 타이밍만 신중히 잡는다면 일반 투자자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. 금 ETF 차익 거래 이렇게 접근하세요. 김치 프리미엄 괴리율이 1015% 이상일 때 진입.
비싼 KRX 금연물 ETF 매도 저평가된 국제금 ETF 매수. ISA 연금저축계좌 활용으로 세금 최소화. 괴리율 35%로 축소되면 청산.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시장이 주는 구조적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를 게임이 아니라 확률로 본다는 태도예요. 장기 투자만큼이나 이런 단기 구조적 기회 포착도 분명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. 금은 변하지 않지만 시장은 늘 비효율적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시장의 비효율은 늘 있다. 금 ETF 차익 거래는 바로 그 비효율을 이용하는 전략이에요.